네, 지금 시각 8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띵동 2번 울렸어요. 띵동 2번이네요, 오늘은. 뭔가 좀 다른가 봐요. 예. 설 연휴 앞두고 있어서 좀 뭔가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2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안에서 저렇게 우리를 당황시키시면. 네. 네, 어제 시장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예. 많이 샀더라고요. 예. 사실 외국인 샀다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 수익률이 덩달아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체크했다시피 네. 3전이 다 했다. 네. 예, 그런 상황이었고 삼성전자의 뭐 지수 영향력은 크고 뭐 저희 내피셜입니다만 어제 또 그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또 어느 정도 예, 예.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삼성전자는 이래저래 일단 63,200원 같아요. 이게 작년에 2번 막혔던 레벨이거든요. 네. 11월 11일 날 하고 12월 1일 날.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딱 쌍봉을 만들었던 그 레벨인데 그거 열고 작년 6월 10일쯤에 나왔던 63,800원 그때 그날 종가이자 저가였던 그 갭을 갖다가 채우는 요게 이제 급선무인데 그걸 하고 나면은 조금 지수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아까 공시 따라잡기에서 네네. 스팸 관여 과다 종목 이렇게 예, 언급해 투자주의. 주셨는데 예. 예, 대부분 또 보니까 AI 관련주네요. AI 네. 관련 최근에 또 워낙 수급이 그랬죠. 또 그쪽으로 쏠리니까. 뭐 예. 증시에서 또 주식시장에 또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테마로 대박 한 번씩 내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좀 전에 나왔던 그 스팸 관여 과다 종목 이런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 같습니다. 그렇죠. 매매 타이밍 잡기 네. 쉽지 않죠. 네. 예. 자, 그럼 저희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뭐 어제 시장 보니까 또 국내 증시 일단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뉴욕 증시가 지금 이틀 연속 떨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의 이제 기준점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몇 가지 뉴스가 혼재돼 있죠.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발언들을 하고 계십니다. 연준 위원들에 따라서는 이번에 블러드 총재도 또 말을 거두셨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분은 투표권이 네. 없으시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았습니다만 연준 위원께서 일관되게 하고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오해해서 아니면 곡해해서 아니면 본인 스스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연준은 우리가 설 연휴 지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1일 날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데 지금 모든 공통된 점은 25p 금리 인상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나온 우리가 이제 지표를 보게 된다라면 조금 지표가 둔화되고 경제 예. 둔화 지표가 나오니까 연준이 좀 스탠스를 좀 낮추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어제 다른 방송에서 이제 네네. 그 경제 쪽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인데 예. 그분은 이번에 금리 인상 안 하고 바로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연준이 예,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시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거나 조만간 이제 금리를 뭐 올리더라도 뭐 올 중반부터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얘기들이 시장에 어떻게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연준은 지금 물론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된다라면 미세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연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잖아요. 지금 이것만 갖고 우리가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 네. 아직 우리의 목표는 갈 길이 멀다. 네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자 정리해드리면 일단 지금 연준은 금리를 계속해서 현재 기조를 끌고 가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야 지표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데 이건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지표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라든지 기업의 실적들이 지금 안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소매 판매가 1.1%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소매 판매가 1.1% 줄은 것은 연준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연준이 시장과 싸운다라고 표현한다라면 이런 거죠. 자, 고개를 좀 숙여라라고 했는데 시장이 잠깐 고개를 숙인 거죠. 네. 근데 연준은 좀 더 고개를 숙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고개를 숙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1.1% 소비가 줄었으면 기업의 실적은 1.1%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실적은 어떻게 되죠? EPS가 줄어들게 되죠. 네네. 네. 그럼 우린 주식시장은 결국 지금 이제 금리를 보고 있고 연준의 스탠스를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 수렴하는 건 EPS에 수렴하는 거죠. 하지만 기업의 EPS가 1.1%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도 약간의 감소됐다라고 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당장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고 금리를 내리는 피봇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의 공통된 마음이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피봇이 올 계기를 마련하는 근저에는 기업의 EPS가 다소 감소해야 된다라는 역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 시간에 어쩌다 보니 좀 많이 다뤘다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이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가격 인하를 하면서 네.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나 싶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2차 전지에 또 영향이 크니까 이쪽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테슬라가 오더컷 얘기가 나오면서 LG엔솔이 네.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했고 잠깐 반등을 줬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일단 LG엔솔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 연휴 지나고 27일 날 우리 네. 사주 물량 이제 4%가 나오죠. 전체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다 나온다 꼭 다 나와야 되는 건 아니죠. 다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이제 아, 뭐 예, 27일 이후부터는 마음만 먹으면 네. 매물이 될 수 매물이 있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받은 가격은 30만 원이고요. 지금 네. 45만 원이니까 약 15만 원 이익이 났습니다. 그들이 평균적으로 2억 5천을 받았는데 이게 다 거의 대출로 받았던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만 LG엔솔의 평균 연령이 한 30, 40대 정도 되는데 네. 돈이 잔뜩 들어갈 시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15만 원이라면 굉장히 유혹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고 anyway 어찌됐든 지금 이것이 잠재적인 거죠. 제가 LG엔솔을 사고 싶어도 이걸 잠깐 체크하고 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27일부터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25일부터 매물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출고해가지고 증권사에 넘기면 25일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네. 그 27일 날 우리 3일 수저 결제니까 이게 딱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오해하고 계신 게 27일부터 매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지만 25일부터 매물이 나오니까 바로 예. 설 지나면 바로 매물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 일단 체크하셔야 되겠고 테슬라 얘기를 한다라면 테슬라는 지금 이제 저는 좀 기로점에 서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가격을 인하하니까 주문이 폭증했죠. 네. 이게 과연 이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사고 싶었던 것들이 잠깐 할인하면 이번이 기회다라고 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매물이 소화된 다음에 2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느냐라는 살려는 마음이 들어오느냐라는 거죠. 일단 지금 사고 싶었던 상황에서 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못했는데 가격이 싸니까 이 기회에 사자라고 해서 그 물량들이 일단 소화가 될 겁니다. 소화가 된 다음에 정상적인 상태가 됐을 때 과연 추가적으로 들어오느냐 여부가 저는 제일 관점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테슬라 사신 분들은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 가격 테슬라 차 말씀이에요, 그렇죠. 주식 말씀이에요. 테슬라 자동차죠. 그거 이제 주식과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이맘때 카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떨어지지 않으면 빨리 자동차를 사고 싶죠. 네. 근데 이제 가격 할인 행사를 하잖아요. 어허. 그러면 차를 사고 싶으면 야 연말 돼서 가격 할인 행사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좀 가격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변경 둔화되면? 이렇게 된다면 매수가 뒤로 수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해서 매수세가 몰리는 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량이 소화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을 체크하셔야 테슬라의 본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 국내 증시 수급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외국인이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드나 싶었는데 어제 보니까 다시 또 많이 사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수급들에 따라서 장이 그만큼 취약하다라는 거죠. 네. 고객 위탁금이 되는데 이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단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것도 있고 더구나 이제 특정 종목만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셔야 될 것들이 저 표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현대차 같은 경우 주가가 현재 지금 견조하게 오른 것들이죠. 자,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외국인과 개인과 기관이 매매한 그 동향 자료가 있습니다. 18일까지 계산한 게 있는데 가만히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은 다 올랐어요. 예. 반면에 개인이 샀던 종목들은 역설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이 매도한 지금 이제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항공우주, CJ제일당, LIG 넥스원 같은 경우죠. 어떻게 보면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은 이제 뒤늦게 방산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가 사기 전에 외국인 기관이 그 당시 한참 먼저 샀었는데. 샀었죠. 예. 근데 이제 매도 쪽으로 보면 한국항공우주를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산다라는 거죠. 순매도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 최근에 금융주들 다 올라올 때 네. 개인들은 물량을 덜어내고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냈다라는 거죠. 물론 거꾸로 얘기하면 개인 투자가 그 이전에 샀다가 예. 이제 수익 구간이 나니까 차익 실현을 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금융주들은 아니죠. 금융주들은 이제 1월 들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예. 저게 지금 이제 1월 2일부터 1월 18일까지인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저 데이터가 유의미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1월 달만 올라간 거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과거에 갖고 있었던 물량들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간 거니까 네네. 이제 조금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기고 개인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그만큼 장이 취약하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맘만 먹으면 종목들을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네. 저는 보여집니다. 개인들이 단지 저 2주 만에 성적을 가지고 손해를 봤다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좀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개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매수에 네.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전화 연결해서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어제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제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코스피만 상승을 하고 코스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가 상승한 이유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받쳐졌다라는 것인데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동시효과에서는 지금 1.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의 분위기는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이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4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연속적으로 조금 국내 증시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는 올랐는데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체감 지수는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네. 어쨌거나 시장의 딜레마입니다. 누군가 사면 누군가 팔아야 되는데 외국인 사는 걸 갖다가 개인도 따라 사고 싶은데 그러면 파는 사람이 없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그래 우리 한수석님 네네. 지금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까요? 뭐 자꾸 이렇게 아직도 테마주 분위기다 보니까 한 며칠 오르다 보면 또 그 다음 날은 또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1.2배속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좀 압축된 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2차 전지 그 장비에 대한 수주가 나왔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고객사에 대한 좀 NDR이죠. 그러니까 비밀 유지 협약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PNT, 그 다음에 윤성 FNC, 그 다음에 이노메트리가 어제 2차 전지 공정에 대한 장비가 들어가는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SK온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네시 아니면 켄터키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사 장비 130억 정도 수주 공시가 나왔고, 그다음에 윤성 FNC가 지금 거의 두 개 합쳐가지고 그 믹싱 시스템하고 그 믹싱 시스템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전체 보면은 2천억 규모고, PNT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넷플릭스가 시간에서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EPS 기준으로는 11센트여가지고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낮기는 했는데 가입자가 폭증을 했다라는 게 좀 주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콘텐츠 관련주들, 뭐 페넨터라든지 사마네트워크, 뭐 에이스토리, 키스트는 실적을 좀 잘 내고 2023년에 그 콘텐츠 텐트폴 전략들이 많습니다. 그 콘텐츠들이.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주들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양자암호 기술 관련해서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뭐 코이버나 뭐 우리네 오티시스는 조금 테마로만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뭐 적극적인 매매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장 마감하게 되면은 이제 설 명절 휴일이게 되는데 뭐 네. 중국도 다음 주까지는 이제 춘절 영향이 있기 때문에 큰 중국 시장도 휴장입니다. 근데 월 화 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열리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납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현재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387포인트고요. 코스닥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1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4% 강세 흐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62,400원. LG에너지솔루션 0.5% 하락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6,000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LG화학이 0.9%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627,000원. 삼성 SDI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는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7,6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셀트론 헬스케어 1.2% 하락 예상됩니다. LNF가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카카오게임즈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HLB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도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이건데 카카오게임즈가 0.2%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작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66,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CJ ENM은 4% 강세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은 0.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일정 뭐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기보다는 좀 보합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무래도 설 연휴가 있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마 이제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그럴 겁니다. 조금이라도 좀 비중 줄여놓고 마음 편하게 연휴를 보낼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죠. 오늘 포함해서 월화까지 사흘 동안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또 어떤 뭐 시장 흐름이 전개될 건지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또 무슨 소리를 할란지 네네. 이제 그런 좀 걱정은 있고 한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 이렇게 아래 위로 크게 한번 출렁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지만 크게 출렁거린 이후에요 뭐랄까요 박스권이라고 할까? 예. 환율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그냥 잔잔하게 큰 욕심 낼 수 없는 그런 뭐 국면이 된 것 같습니다. 비중을 축소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나마 다행이죠. 사실 그 의도치 않게 또 잡아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아까도 우리 차 소장님한테 또 정민희 께서 약간 따지듯이 물으신 게 그 마음이 늘 있으시거든. 보면 패널 분들이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한테 개인들이 늘 어떤 좀 당한다는 식으로 저도 가끔 그랬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정민 앵커는 분노하셨어요. 왜 꼭 그래야 되느냐. 왜 꼭 그래야 되느냐 하는데 사실 이 시장이 원래 차소장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그 빠꼬미들이 먼저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와 하다 보면 이제 개인들이 마지막으로 뒤늦게. 리테일들이 예, 달라들고 맞아요. 하면은 그게 이제 결국 꼭지고 동학개미 했습니다만 그것도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 패턴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과 기관들 물론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만 네. 자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의 차이에서도 발생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 일단은 뭐 대부분이 뭐 몇 천만 원 정도 하시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분할 매수를 한다라든지 뭐 한다 하더라도 이게 운용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네. 뭐 세네 종목을 좀 물려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 뭐 예를 들어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국민연금에 돈을 내면 매달 돈이 얼마씩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돈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들도 물려 있겠죠. 예. 그들이라고 뭐 안 물려 있겠습니까? 물려 있겠지만 그거는 차치해 두고 새로운 쪽에서 계속 수익을 내고 특히 이번에 예를 들면 금융주들 같은 경우 네. 있죠. 갑자기 금융주를 사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10%만 사도 금융주들 확 올라가니까 그걸 또 팔고 나오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 네카에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라만 보면서 답답한 거죠. 왜냐면 네. 충분히 이해가 금융주만 갑니다. 하더라도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좋다고 얘기를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금융주 매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익 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네. 금융주가 해지 차원에서 좋다 해가지고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야 된다라고 많이들 추천을 해주셨는데 막상 담아 보면 지지부진했다가 이번에 잠깐 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팔고 싶죠, 당연히. 답답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정민 앵커께서 정확히 보신 게 작년 말에 네. 금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나왔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이준호 소장님한테 그때 다른 데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증권사에서 그 금융주에 대한 리포트들이 막 쏟아졌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증권가에서 쏟아진 리포트들을 네. 외국인과 기관들의 펀드 매니저들 보고 있었고 예. 그들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배당 라인 이후에 한꺼번에 매물이 들어오니까 저쪽 기관에 사네 그럼 우리도 사야지라고 하면서 이게 소위 재기적 현상이 벌어졌었던 거죠. 근데 개인들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이 지금 다 몰려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그런 것을 이겨내고 개인들이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유 자금을 갖고 있으라는 성현들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여유 자금 있으면 성현들께서 주식 하셨나 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주식에 이제 계신 분들이 항상 여유 자금 30% 갖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원론적인 얘기죠. 상당히 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렇죠. 이게 참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더군다나 지금 같은 외국인 기관들이 맘만 먹으면 종목을 휘둘릴 수 있는 장에서는 더욱더 그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 작년 하반기에 이제 금융주에 대한 정권가에서 이런저런 이제 추천 리포트가 나오고 소장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보면서 그거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혹시 그들이 먼저 사고 정권사에서 리포트 내주면서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 개인 아닌가? 투자자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의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있죠. 예.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검증도 안 되고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리포트 빨이라는 게 최근에 좀 리포트 저는 빨. 보이는데 장이 취약할수록 리포트 빨은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 왜 리포트에 그렇게 치중하냐면 원래 그 수님도 아시겠지만 증권회사에서 그 애널리스트 그 기획 분석 부서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과 기관, 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관들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서로 그 종목이 잘못됐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 종목이 뭐 상장 폐지가 됐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한테 왜 샀냐라고 이제 그 감사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감사가 들어왔을 때 이 리포트를 보고 샀다라고 근거라도 제시하면 있어야 된다. 그냥 끝나요. 하지만 리포트가 없는데 샀다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 리포트에 대한 어떤 그 펀드 매니저들은 거의 이제 그걸 좀 추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여유 자금이 있고 매매를 한다면 요즘 뭐 유료 사이트 아니더라도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은 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거든요. 다 일일이 안 보더라도 제목만이라도 좀 보면서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관심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된다면 그나마 그거를 조금 따라갈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차소님께서 부쩍 이렇게 리포트 점검 많이 하시고 그중에 괜찮은 거 소개해 주시는 걸로 아는데 다 볼만해요? 아니면 그중에 좀 이상한 내용도 있습니까? 근데 자꾸 보다 보면 뭐 모든 게 다 좋지는 않죠.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리포트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리온과 에코프로비움은 다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제품 가격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죠. 그건 이해 가시죠? 라면 판매가에 가격이 이제 예? 그 판매가의 원가를 정가시켜 놓은 상태에서 있습니다. 라면은 예. 이제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라면 가격이 올려놓은 상태인데 네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글로벌 원자재. 그럼 이제 라면 회사들은 이익이 이제 네, 증가하는 네. 구조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판매 가격을 올렸었어요.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판매 가격과 같이 떨어집니다. 네네. 그렇겠네. 그쪽에서 낮추라고 하니까 압박이 들어오겠네요. LG엔솔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자재 가격 하락이 그들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리포트에 다 나온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시는 분과 캐치를 못하시는 분과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내피셜이죠. 사실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뭐 현대차, 기아, 자동차 섹터도 좋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때 사신 분들 지금 보면 다 손실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큐에 달려 있다라고 네. 봐요. 뭐 지금 현재 자동차라는 게 지금 테슬라도 가격 인하해서 이제 밀어붙이게 되는데 네. 역설적으로 테슬라가 저렇게 팔리면 현대차가 좀 덜 팔리는 거죠. 이 기간에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전체적인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100대 팔릴 때 200대 팔렸다라면 다른 차종 100대가 덜 팔린 거죠. 그게 현대차일 수도 있고 GM일 수도 있고 뭐 닛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이 되니까 결국 한쪽에 이런 여파는 다른 쪽에 나비 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야 이 됩니다. 말씀도 나누다 보니까 또 부질없어지네요. 테슬라 좋다는 리포트가 온 세상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온 천지에 막 테슬라 저희 개장하고 좀 더 들어볼게요. 이걸로 네, 대충 네. 뭐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월 2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 지표는 엇갈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국내 증시 또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약보합권 출발 보입니다. 2,38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약보합권 712포인트. 뭐 양시장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6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어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는 이어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 소폭 떨어집니다. 454,500원. SK하이닉스가 1.4% 올라갑니다. 86,7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5%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소폭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오늘 0.8% 올라갑니다. 628,000원. 삼성 SDI도 0.3% 상승 중이죠. 현대차도 올라갑니다. 164,500원. 네이버가 0.5% 떨어지고 있고요. 카카오가 0.3%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권 97,600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입니다. LNF가 0.79% 떨어지네요. 176,600원. 카카오게임즈 강보합권이고요. HLB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0.7% 떨어집니다. 114,400원이고요. 펄어비스가 0.3% 하락 중이죠. 셀트리온작도 0.3% 떨어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1.2% 올라갑니다. 뭐 최근에 컨텐츠 관련 조절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스튜디오 드래곤 8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0.6%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는 18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 오늘도 삽니다. 385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20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줍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외국인 전기전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 섹터에서도 외국인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오늘 건설주들 흐름이 좋아요. 그 뒤이어서 또 금융, 보험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주 내에서는 오늘 지금 현대건설이 1.6% 상승이고요. 대우건설, 삼호개발 그리고 GS건설도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오늘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개인이 108억 원, 기관 10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0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9시 2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4만90전 상승한 1,23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험자산 회피로 봐야 될까? 뭐라고 봐야 될까요? 개장이 36원이었나요? 네, 1,236원. 예.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뭐 다시 34만 40전 정도니까 개장가만 잠시 좀 높았던 것 같고. 조금 튀었나 봐요. 예. 그냥 이제 보합 수준이고. 저 정도면 차수님 저 정도면 선방 아닙니까? 미국, 유럽 빠진 거 비하면.
뭐 지수 우리나라 지수만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예. 결국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게 삼성전자의 효과겠죠. 네. 삼성전자의 효과. 삼성전자와 네. SK하이닉스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뭐 LG엔솔은 이제 약보합권에 있다 보니까 지수 관련주들이 꽉 잡혀 있으니까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겠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플레이하기 상당히 좋은 두 놈만 멱살 잡고 있으면 나머지 다 그러니까. 흔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전에는 그래도 한 놈만 잡고 있으면 됐습니다. 이제 LG엔솔 때문에 두 놈을 잡긴 해야 아, 되지만 그래요?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게 이제 역설적인 어찌됐든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을 좀 더 체크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지수는 쉽게 안 밀린다라는 거죠. 이준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외부적인 변수에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들 올라가는 건 이제 차치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을 이끌을 만한 트리거는 현재로서는 국내 시장이 강하지는 않죠. 외국인들이 서로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 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수를 붙잡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차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LG 엔솔까지 네. 해야 이제 지수 컨트롤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뭐 현선물 엮어서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가면서 간다. 그러다 보니 또 개인들 입장에서는 허구한 날 그 얘기만 똑같은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스팸 과다라 하더라도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주에 집중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예. 보면 또 자꾸 이제 순환매 성격이 어떤 또 테마가 돌게 돼 있는 거고. 오늘은 보니까 예. 치과 치료 쪽, 뭐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스 사실 어제도 좀 많이 움직였는데 근데 뭐, 어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니고 오스템이 올랐던데. 그거는 이제 그 전기 회사고요. 예, 그렇죠. 네. 다른 회사죠. 다른 네. 회사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네. 이 VBP 법안이 이제 저희도 이제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12월 1일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11월 말일날 이제 VBP 입찰이 끝난 상태고 그게 이제 12월 1일부터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주문들이 밀렸던 것들이 네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의료기기가 하나의 좀 테마로 작용을 하고 있죠. 또 미용 의료기기 쪽도 미용 그렇고요. 의료기기까지 예. 뭐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제이시스 종목들이 메디칼. 전부 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마스크를 단순하게 벗는다라고 해서 화장품이 늘어난다? 이 도식보다는 이제는 미용 쪽에 관심이 좀 많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트렌드다,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트렌드예요? 아니면 그냥 순환매로 봐야 돼요? 저는 하나의 트렌드와 순환매가 같이 엮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한쪽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소비잖아요. 뭐 미용에 네. 이제 들어가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좀 부가적인 거죠. 어떻게 그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꼭 이걸 안 한다 하더라도 삶에 있어서의 그건 아니지만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에 저축이 엄청나게 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저축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소비를 못 하다 한 거고 미국과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런 것들이 보복 소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이제 보복 소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높은 저축률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필수 소비재로 가긴 하겠습니다만 부가적인 서비스로도 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임플란트를 좀 한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금 일단은 지금 트렌드가 이쪽에 이제 임용 기기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래 첨단이라고 보면 인공지능이나 로봇, 메타버스 이렇게 지금 양분돼 가지고 두 테마가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지금 그 이비용 기기가 네. 우리 국내 수요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해외 수출 쪽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클래시스 같은 경우 미국에서 지금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미국에서? 있고요. 예, 또 클래시스 같은 경우 의료 기기 자체는 엄청나게 비싼데 클래시스 매출 구조로 보게 된다면 네. 의료 기기 매출은 40%고요. 예. 60%가 소모품이에요. 아하. 그 이제 상당히 그 소모품이 무서운 거죠. 예. 기계는 한 번 팔면 끝이지 않습니까? 아. 기계를 매년 네. 바꾸는 데는 없잖아요. 소모품은 매달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네. 매출 구조 자체가 클래시스가 그 소모품이 60%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다른 측면을 볼 수 하기야 있죠. 프린트한테 사고 나서 집에서 쓰는데 잉크값 만만찮더만. 프린트 옛날에 공짜로 줬지 않습니까? 컴퓨터 사면 공짜로 줬던 이유가 그 잉크를 팔아먹기 위한 그 방안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무섭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저기 정민 씨는 그러면 지금 뭐야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뭐 자신 있는 미모라 치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 제가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 네. 마스크 벗는다고 해서 특별히 뭐 더 하실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스크를 번다고 해서 과연 이런 레이저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이게 트렌드라고 보기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냥 주식시장에서 순환매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저의 그렇죠. 생각인 이제 거고. 뭐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 충분히 예. 그렇게 생각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그 권위 이제 그 뭐죠? 검토위에서 네.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안을 중대본으로 올렸고 중대본이 이제 오늘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30일부터 하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설 명절도 좀 지나고 각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건데 근데 지금 하다는 자막에 마스크 벗을 생각이 설레기까지 하나요? 저거는 좀 무리수다라는 것이고요. 이진우 소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비유적인데 여성분들이 기초와 색조 화장을 하는 것에서 구분이 가능하십니까?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예, 뭐 예. 기초가 뭐죠? 기초가 뭐 대충 저 로션 바르고 예. 영양 크림 바르고 그렇죠. 이런 거고. 그러면 자 지금 마스크를 벗어서 지금 화장품질이 올라간다라는데 기초는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무조건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거고. 색조는 하는데 마스크 썼을 때 눈 화장은 했잖아요. 했죠. 그러면 이제 마스크 벗으면 요 밑에 하는 건 4분의 1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소장님 그건 너무 여성을 모르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세요. 제가 예를 들어요. 굳이 이제 여- 여자들이 마스크 다 위에만 빨갛던데 화장하진 묻어가지고. 아니, 어찌됐든 그 저거에서 이제 비추이들 가는 거는 조금 약간의 오버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콜마라든지 이런 쪽들을 보면 네.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에 또 그렇죠. 기대서 예. 올라가는 네, 부분이 예.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중국에서 지금 점유율이 점점 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한국 콜마 같은 경우 코스맥스 엊그제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중국에서 더군다나 코스맥스가 이제 색조 쪽에 강한데 그럼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마스크를 벗으면 색조 쪽이 되는 부분들인데 중국에서 점유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간다. 이게 네. 이제 증권가의 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하면 화장품들이 오른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 그래요. 지금 바로 지금 차 소장님 설명 중에 자료 화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네. 화장품 관련주는 다 마스크 벗으면 화장품 좋아질 것이다. 네. 너무 직선적이고 단편적인 어떤 전망 같아요. 예. 그러게요. 예. 그 신재생 쪽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네. 그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은 또 괜찮거든요. 네. 이거는 테마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조금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주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UAE에 가셔서도 이제 포괄적으로 네네. 300억을 해오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유럽의 최대 이제 그 풍력 회사가 네. 우리나라에 3억 불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나온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었던 네. 얘기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앨런 장관과 뉴욕 부총리의 그 회담 이런 네.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다보스 포럼에서 그 기업 CEO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당신들이 보는 경제는 어떠냐 굉장히 좀 안 좋게 봤고요. 26%는 올 내 기업이 올해 역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기 침체 이제 그건 상황이 다르죠. 근데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56%가 12개월 내에 네. 내가 새로운 에너지원에 내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아. 이 설문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원들은 뭐죠?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 쪽이 관련된 거죠. 거기에 다보스에 모인 4,500명의 CEO 중에 절반 넘게 올해 내에 이쪽에 투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라는 것이 저는 신재생 에너지에 굉장히 트리거가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한 앨런 장관과 유호 부총리의 회담에서 예. 3시간 동안 회담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뭐 계속 이제 소통하자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나왔지만 하나는 여러 가지 공동 대응을 하자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세계 경기, 금리, 그다음에 공동의 협약인 기후 문제 이걸 다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도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기가 투합됐다라고 보면 자 연결고리를 그렇게 찾아가겠습니다. 일단 다보스에 모이신 전 세계 CEO들이 기후 쪽에 투자하겠다. 네. 그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도 양국의 결정권자들이 기후에 공동 대응하겠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외교를 그쪽 세일즈를 하고 있다. 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직은 테마 단계인 건 인정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떻게 수혜를 받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중기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될 섹터임은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도 어떻게 보면은 2021년에 또 우리 많은 투자자들한테 또 상처를 준 그 업종이었습니다만 황당한 전망 많았죠. 예, 황당한 전망 많았고 요새 근데 조금 들썩거리고 이렇게 저렇게 뉴스 가운데 엔터 관련해서 한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뉴스들도 많던데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새로운 트리거는 이제 그 콘서트로 보고 있는 거죠. 콘서트? 콘서트에다가 네. 이제 뉴진스에 대한 얘기, 조금 전에 나온 블랙핑크의 재계약 얘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 이게 콘서트를 한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이제 이것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좀 진화됐다라는 것이 정확한 시각일 것 같습니다. 아하. 콘서트를 하게 된다라면 전체 기업의 매출 비중은 작아요. 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콘서트를 하게 되면 부가적인 부분들이 늘어난다는 점에 있어서 새로운 매출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에 뉴진스 같은 경우 네. 그 싱글 앨범 예. 차트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그 2018년에 블랙핑크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이제 쾌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영상 콘텐츠 최근에 보면 오늘도 뭐 코퍼스 코리아, 에이스토리, 사마 네트워크스, 펜 엔터테인먼트, 애니플러스, 레몽레인. 레몬레인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계약건이 나왔고 네네. 이것도 이제 좀 작은 테마들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CJ E&M 같은 경우 이제 또 대표이사 교체가 호재다 뭐 이런 기사도 좀 나왔고 아, 그래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건설주 얘기를 좀 건설주. 말씀드리고 예, 건설주도 예. 이제 소폭 올라가는데 어제 이제 그 은행단하고 금융당국이 비공개 회의를 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 대주단을 결성하자라는 것에 네. 의견 투합이 됐고 어제 이제 언론 보도에는 그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30조에 대해서 대주단으로 리볼빙하는 것에 대해서 했었고 바로 이제 금융당국이 얘기는 했지만 30조를 결정한 건 없다. 이렇게 그 반박 기사가 또 나왔어요. 아, 예. 그 얘기인즉슨 이 30조를 5개 시중은행에서 이것을 이제 리볼빙을 해주게 되면 다른 데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막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008년에 대주단이라는 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각 금융기관이 갖고 있었던 PF 물량과 그 건설사들이 갖고 있던 PF 물량들이 서로 간에 이제 각자 이구동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종합 대주단을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지금 그거를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면 건설사들과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PF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안 잡아도 되는 거고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롯데건설처럼 문제가 됐었던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이자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예. 물론 이제 이게 매출이 늘어나고 수주가 늘어나야 되지만 일단 자금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호재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